월요몽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26일 월요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별로 오늘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현재 이 대주주 요건 관련한 부분, 뭐 오늘도 뭐 그렇지만요. 이 대주주 요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이게 그동안은 매년 뭐 한 10월, 11월, 10월 달에 약간 이제 시작을 해서 11월 한 중순 셋째 주 그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부분이 이제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이제 배당 나길 전일까지 보통 출회가 됩니다. 음, 보이지 않게 스물스물 이렇게 팔았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는 전반적으로 힘을 좀 많이 못 내는 상황이고, 시장의 충격은 그다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죠. 아, 못 가는구나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죠. 하락도 일부 조금 진행이 됩니다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대주주 요건이 결정이 났고요. 기대를 했던 100억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하다못해 2, 30억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10억으로 결정이 나다 보니까 급하게 금요일 날 매물이 좀 많이 나왔고요. 오늘도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오늘 개인 매도가 현물에서만 1조 원 가까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앉아 있는, 지금 거의 과매도권에 있단 말이죠. 시장도 그렇고 종목들도 상당수 종목들이 과매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괜찮은 곳에서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팔아야 되는 상황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밑에서 얘네들이 잡는 거죠. 이거 밑에서 이렇게. 결국은 이런 제도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참 많이 아쉽습니다만, 일단 결정 난 건 어쩔 수 없고요. 아마 내일까지는 일단 물량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생각보다는 뭐 금요일 날 클라이막스를 쳤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지수적인 측면도 그랬었고 오늘 종목들 매물이 나왔던 것도 생각만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일정 이상 올해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이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금요일 날 어느 정도는 좀 나왔다 하는 부분에서 좀 다행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도 크게 지금 우리 시장 들어올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 기관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고려해서 지금 지난주 중반부터 시작해서 배당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게 오늘 8천억, 9천억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개인들이 던진 거 거의 다 이 기관이 다 받았는데, 오늘 코스닥 3천억 400억 나온 거 이거 뭐 거의 기록적 수치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한쪽 매매 주체에서 3천억 이상, 코스피에서 3천억, 아니 코스닥에서 3천억 이상 매물이 나온다라는 것, 또는 뭐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기록적인 수준에 해당합니다. 3천억이 넘는다라는 거는. 이만큼까지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대주주 물량이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내일도 일부 좀 나올 겁니다. 근데 대신 생각보다 여파는 조금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게요.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기관들이 계속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배당주 때문인데, 배당주 내일 대주주 요건도 끝납니다만, 그 수량 기준이 결정이 납니다만,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만, 배당 자체도 내일 요건이 확정되죠. 그러면 모레부터 28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는 기관들 매물이 나올 거예요. 기관들 매도가 나올 거고요.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그러면 기관들 매물을 좀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일부 얘네들이 쏟아내는 양에 따라서 하루 일간 쏟아내는 양에 따라서 일정 정도 받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받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29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주주 요건, 제가 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주주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수량 기준의
대주주 요건이 있고요. 하나가 금액 기준의 대주주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억 얘기하는 게 이게 금액 기준인 거잖아요. 한데 수량 기준이 내일입니다. 수량 기준이 내일이고요. 금액 기준이 29일입니다. 요건 27일이고요.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만약 여기까지는 맞춰놨어요. 27일까지 해서 수량 뭐 1%, 2% 코스피, 코스닥 밑으로 맞춰놨어요. 맞춰놨는데 만약에 28일, 29일 날 주가가 올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올라서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유 있게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얼마나 여유 있게 매도가 지금 되고 있는지는 뭐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일단 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일정 정도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28일, 29일 날 개인들이 받아낼 수 있는 물량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손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28일, 29일은 기관 매물을 과연 외국인이 얼마나 받아줄 것이냐에 따라 지수 향방이 결정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적인 측면이라든지 강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기관들의 지금 그 자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냥 확 갖다 바르면 그걸로 치입니다. 기관이 지금은 치이는 상태인데 외국인들 역시도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이 환율도 환율입니다만 아시아 시장 전체에서의 움직임도 있을 거고 연말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오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면 지금 연말까지의 상황은 대체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조금 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년이 되면 여기서 이제 옆으로 기는 흐름인 거죠. 올라도 얼마 안 오를 거고 내려도 얼마 안 내릴 거고요. 2300에서 234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뭐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까지 한번 올려주면 좋긴 좋겠는데 일단 그건 바람이고요. 일단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 내년도에는요. 일단 매년 그렇습니다만 이 대주주 요건이 끝나고 나면 연초 되면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빠져나갔던 거 내가 그 괜찮아서 매집을 해놨던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연말이 돼서 대주주 요건 때문에 일정 정도를 팔았다. 일정 정도 판 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년 1월 달은 수급이 좀 괜찮습니다. 괜찮고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조금 더 괜찮은 일반적인 경우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매해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 작년, 재작년, 2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년 그래 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1월 달 초반에는 조금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괜찮은 시장이 좀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올해 주식시장에서 뭐 움직이는 거 오늘도 보시면 움직임이 좀 나왔던 섹터들을 딱 보면요. 사실 지금 이 섹터로만 보면요. 이제 이 뭐랄까요? 이게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섹터로만 보면 오늘 가장 좋았던 섹터가 스마트카 섹터입니다. 근데 스마트카 섹터가 MDS 테크가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걸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오늘 상승률 2위가 오비곤데 1.5% 올랐습니다. 대장이 상한가를 가고 2등이 1.5%였어요. 이게 왜곡인 거죠. 개별주 움직임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나마 테마적으로 조금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이오인데요. 바이오는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브라더스 오늘도 괜찮았었고요. 뭐 한미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이런 애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그나마 이렇게 지금 받쳐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0.15%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경우에 0.5% 상승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0개 이상 종목의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고요. 코스닥은 400개 이상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상승률이 0.5%나 상승을 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400개나 더 많았다라는 거. 이게 일부 시총 상위주들 중심, 특히 이제 바이오,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 중심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만 받쳐놓고 나머지 개별주들은 대주주 회피 요건 때문에 이 쓸려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안 좋은 쪽으로 왜곡시키는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늘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 낸드 쪽 섹터들이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 이제 저가항공 섹터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티웨이 항공이 살짝 좀 괜찮았었는데 부산 에어 부산이 좀 더 강한 오늘 움직임을 보였고요. 티웨이 항공 정도까지 괜찮은 모습, 두 종목 남짓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XR 관련한 관련주들 일부 몇 개 조금 움직인 종목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보통 테마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한 테마가 상한가를 가든 아니면 뭐 20%대 후반을 가든 이렇게 가면서 무더기로 같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오늘 XR 관련주도 좀 움직이기는 했습니다만 뭐 움직여봐야 6, 7%밖에 움직이질 않았어요, 대장들이. 예,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갈 이 금액이 계속 일정 이상 꾸준하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상승률이 그만큼 나오지 못하는, 계속 매물 압박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하루 종일 관찰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중에 눈에 띄는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 정도밖에 눈에 띄는 종목이 없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화학, LG생활건강, KB금융 정도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JYP 엔터, 나무가, 오늘 나무가도 많이 올랐죠. XR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 오스템 임플란트, 알테오젠, 나노신소재, 선광, 레고캠바이오, 대주전자 재료 같은 종목들 오늘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TSE, CJENM, 바이오니아, 현대바이오, 다우데이터, 카나리아바이오, YG엔터,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좀 재미없는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재미없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여기서 바닥이라도 좀 잡아주는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올 연말을 좀 마감을 해주면 내년 초에 반등이 좀 나올 때 조금 더 반등 강도가 좀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은 하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겠고요. 내년 초에는 일단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한 부분 살짝 우려가 지금 사실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금 안 좋다라는 거 알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일단 조금 중요할 수 있겠고요. 내년 초 이제 또 고용 보고서, CPI 이렇게 넘어가는 요 부분들에서 고용 보고서는 조금 깨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CPI도 낮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 흐름들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의 기간이 얼마나 빨리 단축될 수 있느냐,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느냐, 높이가 얼마나 더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낮아질 수 있느냐, 높아질 것이냐, 그리고 홀드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모두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뭐 재미없는 시장이고요. 답답한 시장이고 사실 짜증이 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이게 대주주 요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나오는 게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의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만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악재들은 계속해서 받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짜증나고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내년에는 아마 금리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대주주 요건도 일단 오늘 올해부터 이 가족합산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로 가겠다라는 루머가 시장에 좀 돌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결정 난 거 아니고요. 뭐 남아있는 기간 동안 결정 날지 여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개인별 과세로 가는 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별 합산이게 되면. 이제 그 흐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대내외적 상황이 조금은 더 나을 수 있겠다. 뭐 내년도 그렇다고 쉽지는 않죠. 워낙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급등이 나오면서 막 엄청나게 올라가서 다시 3천 위로 올라서 그런 흐름을 내년에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뭐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가야 할 때 가고 눌려야 할 때 눌리고 하는 이런 흐름 정도만이라도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예상 가능한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까지 히스테리를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질 걸로 일단 예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장 영상은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십시오.